초등교사에 대해서 힘든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영양교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못했는데 안전책은 이미 써서 출판을 했지만 또 새롭게 초등학생 진로교육에 관한 책을 쓰고 있어서 요즘에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열심히 힘을 내서 영상을 찍어 올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 주제는 초등교사의 힘든 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진로교육 차원에서 초등교사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꼭 힘든 점이라기보다는 직업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든 점 첫 번째, 화장실을 쉽게 가지 못한다 입니다. 일단 교사들은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목이 아픈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이거에 추가적으로 화장실을 쉽게 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는 애들 수업 지도를 봐줘야 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가끔씩 아이들끼리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적인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쉬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때때로는 화장실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실제로 방광염이나 기타 장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실제로 참고 아이들 지도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오늘도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시킬 때까지 화장실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후에서야 화장실을 처음 갔는데 이게 한두 번은 괜찮지만 누적되다 보면 또 교직 인생 평생 누적되다 보면은 몸에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힘든 점은 화장실을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입니다. 두 번째 힘든 점은 아이들은 계속 똑같은 것을 물어본다입니다. 아이들은 방금 얘기했던 것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교사들은 똑같은 것을 또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또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절대 화를 낼 수는 없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여러 번 지도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은 괜찮은데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는 속에서 제발 선생님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라고 바람을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제발 선생님 말 좀 잘 들어주세요. 한 번만에 이해해주는 친구가 제일 예쁩니다. 그래도 공부 관련이나 학습 관련해서 모르는 거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질문해도 좋다고 항상 지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 관련해서 모르는 것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모르는 부분은 쉬는 시간이나 하교 후에, 방과 후에라도 언제든지 추가 질문하기 바랍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게 제일 본인한테 안 좋다는 것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밌게 가르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만 해도 어릴 때 그렇게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실제로 재미있는 컨텐츠나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기타 종이 학습 자료들이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쉽게 흥미 유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이미 자극적인 콘텐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흥미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현재가 더 아이들의 동기 유발이 어렵다고 경력자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교사들도 자기 개발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시대에 맞는 그리고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더욱 재미있고 다양한 유용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흥미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유발할지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어려운 점은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앞을 읽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1 더하기 2는 당연히 2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거를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들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교육학적으로 구체적 조작기의 아이들에게는 조작 활동을 통해 손으로 만져보고 모형을 써보고 갖다 움직여보고 붙여보고 하면서 개념을 형성한다.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가르치면 좋다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아이들에게 실제로 이 개념을 가르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초등교사는 쉬운 직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힘든 점은 조건 약화입니다. 이거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한 교실에 학생들이 50명까지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급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더 강압적으로 지도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교육청 자체에서 학생인권 조례라고 해서 학생들의 개성과 인권을 더 존중하자라는 조례가 나왔는데 이 이후에 학생들의 인권은 더 보장되지만 교사들의 인권은 반대로 약화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최근에서는 교권을 보호하는 여러 장치나 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도 중요하고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고 인권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쪽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쪽이 약화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행복과 교사의 권리, 교사의 행복이 같이 존중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서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더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학생 지도나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교사들 간의 소통, 기타 여러 상황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 저 스스로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같이 힘내서 노력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 초등교사로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을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직업적인 특성 측면에서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직업의 좋은 점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업의 힘든 점을 알아보고 그 힘든 점이 나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내가 잘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이든 당연히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경중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꿈꾸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촬영해 보았으니까 초등교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진로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안전한 영양균 선생님이었습니다.